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5년 차 50대 주부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여러 일들이 많았지만 사실 돈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었거든요. 요즘 들어 돈이 뭐길래 가족애가 이렇게 상하나 싶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결혼 생활 25년 중 20년은 시어머님과 합가를 해서 살았습니다. 원래 형님께서 시어머님을 10년 동안 모시고 살았었는데 결혼하고 5년 차에 이젠 저희가 모실 차례라며 시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오셨어요. 아주버님 네 분께서 살고 계시는 곳이 시어머님 명의의 집이었고 저희가 살던 집보다 훨씬 더 컸지만 사실 그동안 어머님을 모신 세월을 생각해 시어머님도 남편도 저도 별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항상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소은 엄마, 어머니 앞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텐데 괜찮겠어?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줘. 어머니랑 얘기를 해보니 굳이 여기 같이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 불편하면 합가하기 전에 정리해서 시골에 내려가신다고 하니까 고민하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봐. 아니야, 소은 아빠. 형님도 10년이나 어머니 모셨는데 나도 해야지. 그리고 어머니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한 번도 눈치 주신 적도 없고 시집살이도 하신 적도 없는데 같이 지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어머님께도 같이 살아도 괜찮다고 말했어. 고마워. 사실 합가하는 거 쉽지 않은데 내가 그래도 많이 거들게. 살면서 불편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해줘. 어머니도 그렇게 꽉 막히신 분은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그래. 어머님 성격은 나도 알고 있지. 그래서 더욱 어머님이랑 같이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야 뭐 괜찮지만 어머님은 큰 집에서 지내시다 우리 집에 오시면 좁아서 불편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 우리도 살다가 정 불편하면 이사를 가든지 하자.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셨고 혹시라도 집이 좁으면 이사 가자고 보태주신다고도 하셨어. 그리고 생활비는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생활비도 보태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남편과 많은 대화 끝에 저는 시어머님과의 합가를 찬성하였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정말 여장부라 할 정도로 씩씩하고 굳건하신 분이셨어요. 이미 제가 모실 당시 60대가 넘으셨지만 그때까지도 소소하게 일을 하시면서 생활비를 스스로 버셨죠. 시아버님께서는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시아버님이 계실 때에도 생기는 시어머님이 다 책임을 지실 정도로 생활력이 강하신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시어머님과 잘 맞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오히려 결혼을 하고 나서 시집살이 한 번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합가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했죠. 역시나 합가를 하고 나서도 어머님께서는 집안일에 대해서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에게 같이 집안일도 도우고 육아에도 적극 참여하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였죠. 아범아, 아무리 일이 바쁘고 힘들어도 가사는 조금씩 해줘야 된다. 알지? 아무래도 집안일은 끝도 없으니까 옆에서 하나둘씩 같이 거들어줘야 할 수 있으니 많이 도와주면서 살거라. 네, 어머니 알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이제는 좀 일도 쉬고 집에서 편하게 계세요. 저도 이제는 월급도 많이 올랐고 그래도 내 식구 먹여 살릴 정도는 되니까 무리하면서 일하지 마시고 좀 쉬세요. 아이고, 어차피 죽으면 평생 쉴 것을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많이 움직여야지. 원래 몸을 움직여야 건강하게 잘 사는 거다. 나이 먹었다고 안 움직이면 더 몸이 아프고 빨리 늙는 거야. 나는 일하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거야. 이 나이에 불러주는 곳이 있다는 게 다행이지 뭐. 어머님,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쉬시면서 놀러도 다니시고 그러세요. 주변에 다른 분들 보면 여행도 많이 가신다고 하는데 어머님도 이번에 같이 여행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집안일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니다. 고생은 어미랑 아범이 하는데 어떻게 나라고 놀러 다닐 수 있겠니? 무리하면서 일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집안일이야 소은애미가 알아서 잘하니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한다. 나보다 더 꼼꼼하게 잘하고 있으니 내가 여기서는 안심하고 푹 쉬고 있잖니. 남편 외벌이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지만 남편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시어머님께서 생활비를 보태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셨어요. 시어머님께서는 지인 가게에 가서 대신 일을 봐주거나 시골 지인 집으로 가 밭일을 도와주기도 하시면서 소소하게 생활비를 벌어다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저에게 오로지 용돈을 하라며 지어주신 돈도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납골당에 음식 챙겨갈 때면 용돈도 챙겨주시면서 여행도 다녀오라며 아이들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다 해주시기도 했죠. 애미야, 이번에 음식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이 했다. 사실 이제 그만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너한테 맡기는 것도 염치도 없고 내 남편인데 손수 음식 마련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래만 하고 그만해야 할까 하는구나. 지금까지 너무 잘 챙겨줘서 고맙다. 결혼하고 합가한 후에 벌써 10년이나 되었는데 이렇게 매번 나 꼴딱 할 때마다 챙겨주니 나는 너무나 고맙구나. 어머님, 음식 한다고 해도 제가 하는 건 별거 없는데요, 뭐. 음식도 거의 어머님께서 장만하시고 저는 그냥 조리만 하는 거라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이며 어머님도 계속 도와주시는데 제가 더 감사하죠. 이거 많은 돈은 아닌데 이번에 고생했으니 여행 좀 다녀오렴. 해외까지는 못 가겠지만 제주도 정도는 갈 수 있을 거야. 푹 쉬다 오고 아범이랑 일정 맞춰보거나 친정엄마 모시고 다녀오거라. 어머님, 이런 거 안 챙겨주셔도 돼요. 저만 챙기는 거 아니고 어머님이랑 남편 다 같이 챙겼는데 제가 어떻게 이 돈을 받아요. 어머님 그냥 넣어두시고 어머님 용돈 하세요. 고생하시면서 번 돈인데 제가 어떻게 받아요? 아니다. 내가 해야 하는 걸 너한테 맡긴 것 같아 그런다. 그러니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렴. 내가 이거 너한테 주려고 열심히 일한 거야. 그러니까 받아주려무나. 시어머님께서는 말투가 다정하신 편은 아니었지만 항상 섬세하게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말보다는 시어머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행동을 보면 정말 저를 위해주고 애정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런 시어머니에게 더욱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뿐만 아니라 제 친정에도 매번 좋은 식재료들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친정 아버지가 아프셔서 돌아가셨을 때에도 홀로 계시는 엄마가 밥을 챙겨 드시지 않을까 걱정되셔서 저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찾아가 같이 밥을 먹고 오셨던 적도 많았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저희 엄마랑 같이 식사하셨어요?
엄마가 어머님이 이번에 다녀갔다고 말씀하셔서요. 정말 감사해요. 딸인 저도 이렇게 챙기지 못하는 걸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엄마가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 왔었어요. 나도 남편 보내봐서 아는데 이건 자식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더구나. 외롭고 허전한데 같은 처지에 같이 밥 먹으면 좋지 뭐. 오랜만에 사돈 얼굴 뵈니까 나도 좋더라고. 나나 사돈이나 비슷한 나이라서 서로 통하는 것도 많고 그냥 친구 삼아 밥 먹는 거니 너무 고마워하지 않아도 된다. 어머님, 그래도요. 이렇게 챙겨주시니 저는 항상 감사해요. 엄마가 어머님 덕에 마음이 많이 풀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어머님이 자주 가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러니까 엄마가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사돈한테 내가 미안하지. 외동딸 이렇게 나 챙기느라 옆에 두고 살지도 못하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그래서 내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시어머님께서는 항상 마음을 두고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시어머님의 이런 세심함은 저뿐만 아니라 형님에게도 향했습니다. 아주버님 댁에서 분가를 하고 저희 집으로 왔을 때에도 시어머니는 한 번도 형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남편을 통해서 그동안 어떻게 형님 댁에서 생활을 했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어머니 형네랑 합가했던 게 조금 힘드셨던 모양이야. 그래서 우리랑 합가하는 것도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형수님이 성격이 워낙 강하셔서 그런가 어머니가 좀 힘드셨었어. 그래? 어머님께서는 나한테 별말 안 하셨는데 항상 형님이 착했다고 드센 당신과 사느라 힘들었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형수님은 일을 하다 보니까 집안일도 다 엄마한테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더라고. 조카들 돌보는 것도 다 엄마가 하셨고 생활비도 매달 받아갔다고 했는데 솔직히 집안일에 아이들 보는 것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고마워하지도 않았던 모양이야. 그것 때문에 형이랑 형수님도 자주 싸웠던 것 같고. 아, 그랬구나. 어머님이 그런 건 한 번도 이야기 안 하셔서 전혀 몰랐어.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시고 매달 생활비를 주시는 건가?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려도 어머님이 생활비는 받아야 된다고 강경하게 말씀하셔서 그런가 했는데 어머님이 눈치가 보이셨을 수도 있겠네. 이건 당신이 한번 어머님께 말씀드려봐.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나도 여러 번 얘기했어. 소은 엄마도 생활비 신경 안 쓴다고 안 주셔도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 그냥 생활비 주는 게 마음 편하시다고 하니 뭐 어쩔 수 없지. 나는 어머님이 나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내가 불편하게 해드리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정말 잘해드려야 되겠다. 난 나중에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되어야겠다 생각이 들어. 어머님께서는 아주버님 댁에서 합가를 하면서 힘든 일들이 많으셨던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한 번도 저에게 형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쁘게 하신 적이 없었던 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님과 살면서 저는 한 번도 불편하고 힘들다 생각을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전업주부였지만 설거지가 밀리고 빨래가 밀려도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도 없었죠. 어머님이 아끼시던 옷을 세탁하며 망가뜨렸을 때에도 그럴 수 있다며 그냥 오실 뿐이라고
오히려 죄송해하는 저를 위로해 주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님께서 합가를 한 지 10년이 되던 해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셨어요. 다행히 빨리 조치를 취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몸이 마비가 되었고 언어장애가 오시게 되었죠. 어머님 간병으로 아주버님 네와 저희 네가 모여서 상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상태로는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는 나랑 아내 둘 다 일을 하고 있으니 어머님을 돌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요양병원으로 모실까 싶은데. 사실 뭐 그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아요? 어머님 한쪽 몸도 마비돼서 혼자서 식사도 못 하시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실 텐데 말 그대로 옆에서 계속 붙어서 간병해야 할 텐데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냥 요양병원으로 모셔요. 문제는 병원비인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시골에 있는 부동산 처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어머님 좀 괜찮아지시면 그거 처분을 해서 병원비로 사용하자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때? 그래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시골집 처분하는 걸로 병원비는 다 감당되겠어? 그래도 일부는 남겨두고 우리 둘이 좀 모아서 보태야 하지 않을까? 우리 형편에 어떻게 매달 돈을 모아? 지금 사정도 별로 안 좋은데 우리는 생활비 부담 못한다. 형,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아프신데 조금이라도 보태야지.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그거 다 사용할 수는 없어. 나중에 괜찮아지시면 어머니도 생활비로 사용할 것은 있어야 하지 않겠소? 어머님 언제 괜찮아지실지 모르는데 그것까지 다 생각할 순 없어요. 저도 남편 말에 동의해요. 어머님 병원비는 시골집 처분해서 다 사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도 네 식구 생활비로 빠듯한데 계속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드릴 수 없어요. 그럼 그냥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제가 지금 일하지 않는 상태니까 어머니 간병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비는 보태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어머님 부동산 처분하실 거면 그건 저희가 관리를 할게요. 그럼 괜찮으시죠? 당신 괜찮겠어? 어머니가 그래도 움직일 수 있다곤 하지만 간병하는 게 쉽지 않아. 당신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아니 동서, 부동산 처분한 걸 왜 동서가 관리를 해? 동서가 어머니 간병할 거면 어차피 처분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동서가 모실 거면 그냥 부동산은 처분하지 말아야지. 형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간병하면서 이런저런 비용도 생길 텐데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일단 부동산 처분하는 건 어머니가 좀 괜찮아지시면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재수 씨가 어머니 모신다고 하면 우리야 고맙지. 가족들은 처음에 상의 끝에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동안 시어머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을 이렇게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모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이때부터 자신들은 병원비도 보탤 수 없고 간병도 도와줄 수 없다고 발을 뺐습니다. 그동안 저뿐만 아니라 아주버님 내에게도 잘해주셨던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 서운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힘든 일이었으니 이해를 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년의 간병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한쪽 마비가 오시다 보니 옷을 입는 것부터 화장실 가는 것, 밥을 먹는 것까지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혼자서 하지 못하셨죠. 특히나 언어장애까지 오다 보니 어머님과의 소통은 더욱 어려웠어요. 글씨를 쓰는 것도 힘들어 항상 눈짓과 손짓으로 대화를 하곤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시어머님은 힘든 와중에도 저에게 민폐가 될까 싶어 정말 많이 노력하셨어요. 항상 미안하다며 쪽지에 적어 전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어머님의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슬펐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또 나한테 미안하다고 쪽지 적어 주셨어.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점점 어머님이 마음이 약해지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슬프네. 우리 어머님, 전에는 누구보다 강하셨던 분이셨는데 이러다 더 약해지시는 건 아닐까 너무 걱정돼. 어머니가 당신 정말 많이 아끼셨잖아. 정정하셨을 때도 당신 고생할까봐 전전긍긍하셨는데 아프시고 나니 당신 손 빌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가 보네. 당신 정말 대단해. 난 아들이지만 간병하면서도 엄마한테 화도 내고 그랬을 텐데 당신은 그런 적도 없잖아. 지금까지 너무 고마워. 그렇지만 버거우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줘. 알았지? 그래. 아직은 나도 괜찮고 힘들지 않아. 오히려 나는 지금 어머님이 나한테 해주신 거 보답해 드리는 것 같아서 좋아. 어머님 이렇게 아프신 와중에도 내 손 안 빌리고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시려고 하는 거 보면 나는 더 감사하지. 어머니가 저번에 나한테도 미안하다고 쪽지 주시더라고. 나이가 점점 드시면서 마음도 많이 약해지시는 모양이야. 너무 힘들면 형이나 형수님께 부탁드려 볼 테니까 편하게 말해. 형이랑 형수님도 도와주실 거야. 지금까지 누구보다 여장부 같은 모습이셨던 어머님은 뇌졸중 이후 점점 약해지셨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튼튼하셨던 어머님께서 점점 야이고 약해지시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기도 했죠. 그러던 중 친정엄마가 몸이 좋지 않으셨을 때 저는 철없이 시어머니 앞에서 엉엉 울며 토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도 아프시고 엄마도 아프고 제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엄마가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저도 엄마 옆을 지켜드리고 싶은데 형님도 도와줄 수 없다고 하고 아주버님도 시간 없다고 하고 저랑 남편만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해요, 어머님. 친정 엄마가 아프셨을 때 저는 시어머님의 간병을 형님에게 부탁했지만 형님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봐야 한다면 간병비를 달라는 말도 했죠.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어머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저에게 어머님은 서운해하기는커녕 같이 눈물을 흘리며 제 등을 쓸어주시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제 등을 쓸어주셨던 어머님의 손길에 위로가 되었어요. 철없는 말을 했다고 죄송하다는 말을 했을 때에도 어머님께서는 괜찮다며 한쪽으로 빙긋 웃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저를 생각해 주셨던 어머님의 병환은 10년 차가 되면서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뇌졸중이 발생한 지 10년 차에 어머님께서는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장례가 끝이 난 후에 아주버님은 가족들을 모아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아픈 건 아픈 거고 그래도 정리할 건 해야 하니까 일단 어머니 유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 어머니가 혹시 유언이나 유언장 남긴 거 있으면 그것 따라서 분할하고
아니면 변호사 통해서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 안 그래도 엄마가 몸 안 좋아지시기 전에 유언장 작성하려고 변호사 찾아가신 적이 있었어. 그거 한번 찾아볼게. 그때 유언장도 작성을 하신 것 같거든. 재산들도 아마 거기 다 적혀 있을 것 같아. 아니, 그걸 지금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유언장 작성하실 것 같으면 저희한테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혹시 같이 가셔가지고 유언장 보고 그러신 건 아니시죠? 형수님, 저는 그냥 모셔다 드리기만 했어요. 우선 유언장 가지고 올 테니 혹시라도 이상한 점 있으시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해봐요. 시어머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남겨두셨습니다. 남편이 변호사에게 모셔갔다고 하니 아주버님과 형님은 미심쩍은 시선으로 보기도 했지만 막상 유언장을 오픈하고 나서는 다들 만족하셨죠. 어머님께서는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평생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생활비를 버셨고 그래서 보험금이나 재산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그동안 많은 재산들이 있었다는 것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자녀마다 재산 상속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죠. 아주버님, 형님께는 살고 계셨던 집을 유산으로 남겨주셨고 시골집, 부동산도 남기셨어요. 가치가 11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주버님과 형님은 무척이나 만족해 하셨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동안 저축을 했던 예금을 남겨주셨고 저에게는 어머님께서 평생 가지고 다니셨던 펜을 남긴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내심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어머, 10년 간병한 동서한테는 무슨 펜 하나만 남기셨대? 동서, 좀 서운하겠다. 그래도 어쩌겠어. 어머님 뜻인데 우리가 이거 다 받아들여야지. 아유, 어머니도 참. 장남이라고 이렇게 나눠주셨나 보다.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우리가 살고 있으니 받겠지만 시골 땅은 어떻게 할래? 그냥 어머니 유언대로 할까? 아니,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니가 우리한테 남겨주시겠다고 그 힘든 몸 이끌고 변호사까지 찾아갔는데 이걸 말도 안 들으면 어머니 속상해서 어떻게 눈 감으셔? 그냥 어머니 말대로 해. 그래요. 어머니도 다 생각이 있으시니 이렇게 하셨겠지. 그래도 소은 엄마 그동안 고생했던 거 알지? 소은 엄마한테는 좀 챙겨주면 좋겠어. 아니, 동서는 그동안 어머님한테 받은 것도 많으니까 간병한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런데 무슨 대가를 봐라. 그러면 받은 거 보답한다고 한 의미가 사라지잖아.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유언대로 동의하니까 그렇게 받는 걸로 정리를 해요. 동서, 그래서 배운 사람이 다 받는 거야.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어머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하신 거죠. 저는 그럼 못 배워서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면 뭐겠어? 공부해서 직장도 다니고 그러면 어련히 어머님이 잘 챙겨주셨겠지. 평생 가정주부로 생활했는데 이제라도 공부해서 직장 가라고 펜 남겨주신 거 아니겠어? 형님, 저희 어머님 그러신 분 아니신 거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형님처럼 돈돈하셨으면 제가 10년 간병을 했겠어요? 무슨 말 한마디에 이렇게 화를 내? 동서, 펜 받은 거 서운하긴 하구나. 어머님 뜻 받는다고 하면서 내심 그건 아닌가 보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정리하자고. 11억의 유산을 받은 형님네에는 유산 분할에 동의한다고 했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내심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10년 동안 어머님을 간병했는데 펜 하나 남겨주셨다는 게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걸 신경 쓰기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장례 이후 저희는 오랫동안 슬픔 속에 어머님 방을 정리하지 못했었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어머님 방을 정리하기로 다짐을 했죠. 그렇게 어머님이 지내셨던 방을 정리하다가 어머님께서 남기신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저에게 남긴 편지였어요. 한쪽이 마비되어 왼손으로 겨우 꼬불꼬불 쓰신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보고 놀라 남편에게 보여주며 얘기를 했죠. 당신 이것 좀 봐봐. 어머님이 나한테 남긴 편지야. 어머님께서 이걸 그동안 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이 정도 쓰시려면 오랫동안 쓰셔야 했을 텐데 이렇게 편지를 남기셨네. 어머니가 당신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이네. 보니까 당신 펜에 뭔가 있는 모양이야. 내일 한번 어머니 거래은행에 가야겠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냥 펜만 남기셨던 건 아닌 것 같아. 편지에 펜 가지고 거래하던 은행으로 가보라고 하네? 어머님이 왜 이런 편지를 남기셨던 걸까? 그때 유언장에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가 평소에도 애지중지하던 펜이라 다들 그냥 제일 아끼는 며느리한테 준 거라 생각을 했는데 뭔가 다른 게 있겠지. 내일 한번 가보는 게 좋겠어.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고맙고 미안했다는 말과 함께 유산으로 남긴 펜을 가지고 자신이 거래하던 은행으로 가라는 편지를 남겨두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말이 의아했지만 어머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 은행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은행으로 찾아가 직원에게 펜을 보여주니 다들 놀라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바로 지점장이 나와 저를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점장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유산 신탁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과 유산 상속이 모두 저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사장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언젠가 오시겠지 싶었는데 몇 달 동안 오시지 않으셔서 걱정했습니다. 아, 이제야 편지를 발견했어요. 펜 가지고 여기로 가면 다 설명해 줄 거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네요. 근데 유산 신탁이라는 게 뭔가요? 사장님께서 아마 재산 일부는 유산 상속으로 유언하셨을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신탁으로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재산에 대해서 며느리분께 상속을 한다고 하신 상태이고요. 상속에 대한 내용은 사장님께서 다 생전에 정해두신 상황이라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어머님께서 다 정해주신 거라고요? 저희 이미 유산 분배는 끝이 난 상황인데요. 네, 사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꼭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며느님께만 설명을 드리고 다른 분께는 함구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한번 첫째 아드님 네 분이랑 방문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장님 부동산을 맡기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한 번 해주셨는데 다음에 바로 다 날리셔서 결국 사장님께서 해결을 하셨던 적이 있으셨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재산을 지키시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은행 지점장님이 하신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부동산의 일부와 예금, 보험금, 연금 등을 모두 저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동안 아주버님과 형님이 자신의 재산을 탐내고 있었고 그 때문에 재산을 어떻게든 지켜보고자
노력을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펜을 가지고 서명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남편에게도 알렸죠. 어머니가 다 뜻이 있으셨구나. 안 그래도 당신을 제일 아꼈는데 유산 분배에는 펜만 나와 있어서 나도 많이 놀랐어. 그래도 어머니라면 당신한테 제일 많은 재산을 주지 않을까 싶었거든. 형이며 형수님이며 그동안 어머니 재산 탐낸 건 알았지만 유산까지 그럴까봐 이렇게 하셨나 보다. 그러게. 난 그것도 모르고 내심 서운한 마음이었거든. 그래도 이렇게 어머님이 남겨두셨다고 하니 감사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네. 당신이라면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 나? 나도 잘 모르겠네. 어쨌든 당신이 받은 거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머니가 나한테 준 것도 아니고 당신한테 준 거잖아. 오로지 그건 당신이 사용하는 대로 해야지. 우선 난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두려고. 차분히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님이 나한테 유산을 주신 것도 다 생각이 있으시니 그런 게 아닐까 싶어.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지 남편과 의논을 한 끝에 지금 당장은 사용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님께 받은 유산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지만 아주버님과 형님은 유산을 받자마자 사업을 시작했죠. 그동안 어머님이 아프신 와중에도 미리 유산을 달라는 얘기도 하면서 요구를 했지만 어머님은 증여하지 않으셨거든요. 바로 유산을 받자마자 아주버님과 형님은 사업을 시작했고 결국 1년도 되지 않아 모두 망해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겨우 남은 것은 집 하나 빌린 돈이었습니다. 그런 사태까지 되자 형님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해서 예금을 나누자고 했죠. 동서, 혹시 그때 어머님한테 받은 예금 말이야. 벌써 다 쓴 건 아니지? 혹시 그거 우리랑 좀 나눌 수 있어? 네? 그걸 왜, 형님네가 훨씬 더 많이 받으셨잖아요. 저희는 5천만 원 예금 받은 건데 그걸 나누자고 하는 거세요? 갑자기 왜요? 그때도 유산 분배에 불만 없으시다고 다 동의하고 서명도 하셨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어머니 모셨는데 나한테 준 건 없더라고. 어머님이 동수한테는 펜이라도 한쪽 남기셨지만 나는 아무것도 남기시지 않으셨잖아. 그러면 그걸 좀 나눠야 하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형님네는 이미 부동산이랑 해서 11억이나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저희 받은 것보다 훨배 받으시고 또 나눠 가지겠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말 너무하네요, 형님. 어머, 동서가 더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어머님 모시고 살았을 때는 생활비 우리가 다 감당했어. 그것 따지면 우리는 11억도 모자라지. 형님, 그때는 어머님이 집안일도 다 하시고 아이들도 다 보시고 형님네서 살았을 때는 어머님이 돈을 받아야 했을 정도 아니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세요? 뭐 뻔뻔해? 뻔뻔한 건 동서지. 이제 와서 간병한 거 자기가 잘했다고 돈 욕심내는 거 아니야? 억울하시면 그때 11억 유산 받으신 거 저희도 당당하게 청구할게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아니, 무슨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그냥 해본 말을 가지고. 아무튼 알았어. 동수한테 전화를 한 내가 잘못이지. 서방님한테 내가 전화해 볼게. 형님은 뻔뻔하게도 유산으로 받은 예금마저 나눠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보니 남편에게도 아주버님과 형님이 동시에 연락을 해와선
그 돈을 달라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화가 나 아주버님과 형님의 전화를 모두 거절하고 저에게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형님은 저희 집으로 찾아왔죠. 동서, 먹을 것 좀 있어? 우리 집 정말 망했어. 어떡해? 지금 집도 넘어갈 판국이야.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유산으로 받은 거 조금 남으셨다고 한 거 아니셨어요? 사업도 다 망해서 정리하시고 그래도 집은 건지셨잖아요. 아니야. 그것마저 다 사업 자금으로 써서 이제 더 갈 곳도 없어. 동서 미안한데 우리 좀 여기 신세 지면 안 될까? 남편한테 말했는데 동서 좀 찾아가 보라고 하길래. 형님, 무슨 뻔뻔함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지금까지 저희 무시한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더 이상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돈 욕심낸다면서 저한테 얘기한 게 언젠데. 동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동선에는 5천만 원 아직 안 썼지? 아니면 그거라도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 아니, 정신 좀 차려요. 뭘 빌려달라는 거예요? 11억이나 받아놓고서는 1년도 안 돼서 날려놓고선 5천만 원은 한 달이나 가겠어요? 그 잘난 직업으로 알아서 잘 사시면 되겠네요. 쫄쫄 망한 아주버님과 형님은 저희에게로 와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사정하고 잠시 신세를 져야 되겠다고 말했지만 저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월세를 전전하면서 살고 있다고 해요. 저희는 아직까지 어머님께서 남기신 유산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아직까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이 모든 돈을 다 처분하고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누리시지 못하셨던 것들 다 해드리고 싶네요. 사랑하는 어머님께서 좋은 곳에서 평온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